출산 후 시어머니가 아이를 빼앗아갔다. 제가 아이를 낳고 단 하루 만에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서 가족 간의 일이라며 수사를 거부했고 남편은 엄마 편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제가 혼자라는 걸. 하지만 제가 포기할 리 없죠. 제 아이니까요. 평범한 출산의 기쁨. 임신 9개월 마지막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은데요. 준비 다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동시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죠. 새벽 3시 30분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생리통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남편 재훈이를 깨워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짜야? 지금? 가방은 챙겼지?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들고 급히 차에 올랐어요. 병원까지 가는 20분 동안 진통은 더욱 심해졌고 재훈이는 계속 괜찮아? 괜찮아? 를 반복했죠. 그런데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 시간에? 시어머니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 계셨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죠. 내 손자 낳는데 내가 못 와? 연락받고 바로 왔어. 빨리 들어가자. 그때는 시어머니가 우리를 걱정해서 새벽에 달려오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거죠. 평소 같으면 힘들겠다, 잘하라는 말씀 정도 하셨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들뜨고 초조해 보이셨거든요. 아이를 처음 품에 안는 순간 분만실에서의 8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재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아주고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아기 곧 나와라고 응원해줬어요. 시어머니는 분만실 밖에서 계속 서성이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오후 2시 17분 드디어 아기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축하합니다. 3.2kg 건강한 남자아기예요. 라고 외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죠. 재훈아, 우리 아들이야. 재훈이도 울먹이며 제 이마에 키스를 해줬어요. 수고했어,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 간호사분이 아기를 깨끗이 씻기고 난 후 저에게 안겨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 안에서 작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꽉 움켜잡는 순간 저는 엄마가 됐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안녕, 우리 아가. 엄마야. 드디어 만났네. 아기는 눈을 살짝 뜨고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을 느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구. 회복실로 옮겨진 후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뭔가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아기는 내가 키울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 아니야. 너는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어. 아기는 내가 데려가서 키우는 게 좋겠어.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낳은 아이인데. 낳기만 하면 다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같은 애가 애를 키우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갓 출산을 끝낸 제게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죠. 재훈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재훈아, 뭐라고 좀 해봐. 엄마, 그래도 지은이가 직접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훈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기가 죽는 그의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너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잖아. 애 키우는 건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해. 내가 널 키운 것처럼 이 아이도 내가 키울 거야.
시어머니는 마치 이미 모든 걸 계획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죠. 신생아실 앞에서 벌어진 갈등. 다음 날 아침 아기를 보러 신생아실에 갔을 때였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나오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간호사님, 이 아기 제가 데려갈게요. 네. 죄송하지만 산모의 허가가. 내가 할머니야. 며느리는 지금 회복 중이니까 내가 돌볼게. 간호사는 당황해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서 말했죠. 아니에요. 제가 직접 돌볼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제 귀에 속삭였어요. 지은아, 너 지금 나한테 대들려고? 여기서 창피하게 하지 마라. 어머니, 제 아이예요. 제가 키우겠어요. 내 아이? 우리 집안 아이지, 내 아이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과격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신생아실 앞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가족분들께서 먼저 상의하신 후에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상의는 무슨 상의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갓 출산한 몸이었지만 모성애가 모든 걸 이겨냈어요. 어머니, 절대 안 돼요. 제 아이는 제가 키웁니다. 제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산모 가족들도 모두 저희를 쳐다봤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애매한 태도. 재훈이가 뒤늦게 나타났을 때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신생아실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본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지은아, 무슨 일이야? 재훈아, 내가 좀 말해봐. 내 아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데 이게 맞나? 시어머니는 재훈이를 자신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어요. 재훈이는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을 못하고 있었죠. 재훈아, 말 좀 해봐. 우리 아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재훈이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경험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뭐라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을 때 재훈이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렇다고 아예 못 키우겠다는 건 아니고. 처음에만 좀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빼앗아 가겠다는 거잖아. 빼앗는 게 아니라 잘 키워주겠다는 거지.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끼어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재훈이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는 항상 엄마 편이었어요. 재훈아,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은아, 엄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일 의지하고 믿었던 남편이 저를 버린다는 느낌이었죠. 아이를 안고 사라진 시어머니. 그날 밤이었어요. 제가 잠깐 잠든 사이 시어머니가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간호사는 할머니가 데리고 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내어줬다고 했어요. 새벽 5시 눈을 떠서 아기를 보러 갔는데 빈 침대만 있었어요. 아기가 어디 갔나요? 할머니께서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급히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요. 퇴원 수속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그런 건 느낄 수 없었어요. 오직 제 아이를 되찾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시댁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 아이 어디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 재훈이가 문을 열었어요. 그의 표정은 미안함과 난처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아, 들어와.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앉아 계셨어요. 제 아이가 시어머니 품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 아이 돌려주세요. 돌려주긴 뭘 돌려줘. 여기가 이 아이 집이야.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며느리의 눈물과 분노. 어머니,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마세요. 제가 낳은 아이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더욱 꽉 안으며 말했어요. 내가 낳은 게 다가 아니야. 키우는 게 더 중요해. 너 같은 애한테 맡겨놨다가 애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제가 책임질 거예요. 제 아이니까요.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집안 아이야. 우리 재훈이 핏줄이지 내 핏줄이 어디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8시간 진통 끝에 낳은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하하 해봐. 가족 간의 일에 경찰이 뭘 할 수 있는지 봐봐.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 여유로운 태도가 저를 더욱 분노하게 했죠. 재훈이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해봤어요. 재훈아, 제발. 우리 아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재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와 절망, 억울함이 모두 섞인 눈물이었죠. 어머니, 제발요. 제 아이 돌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어요. 가족들의 동요와 충격. 집에 돌아와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빼앗아 갔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엄마는 계속 말이 안 된다. 세상에 그런 일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바로 가서 따져볼게. 엄마는 오시면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친정 식구들까지 끼어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어요. 재훈이의 형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아기를 데려가셨다면서? 네, 맞아요. 어머니가 왜 그러실까? 평소에도 좀 그런 면이 있긴 했지만 형수의 말에서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이런 성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왜 아무도 미리 경고해주지 않았을까요? 시아버지한테도 전화를 드려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내가 말에는 봤는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집안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었던 거죠. 아이 양육권을 둘러싼 대립.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경찰은 가족 간의 문제라며 민사소송을 권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난 후 고개를 흔들었어요. 법적으로는 친권이 부모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가정법원에 양육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야겠어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간. 그 사이에 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유 수유도 못하고 엄마 품도 못 느끼고. 집으로 돌아와서 재훈이와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재훈아, 정말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재훈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엄마 말씀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키워봐야 아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포기하면 어떡해? 그렇지만 엄마가 경험이 더 많으시잖아. 나도 엄마가 키우셨고. 재훈이의 말을 들으며 절망감이 더해졌어요. 남편조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며느리의 결단 되찾기 위한 싸움. 일주일이 지났어요. 모유가 돌았지만 아이는 옆에 없었어요. 젖병을 빨고 있을 제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 아이가 저를 잊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재훈이가 야근을 하러 간 사이에 시댁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작전이었어요. 울며 빌기보다는 단호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제 아이 돌려주세요. 또 왔네.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내일 아침에 오신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그리고 동네 이웃들도 다 알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이를 빼앗아갔다고. 어머니 체면 생각 안 하세요? 뭐?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안 돼. 시어머니가 막으려 했지만 전 이미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느끼는 제 아이의 체온.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었어요. 엄마가 왔어. 미안해, 우리 아가. 아기는 제 품에서 울음을 멈췄어요. 마치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아이와 다시 만난 눈물의 순간. 시어머니가 아기를 다시 빼앗으려 했지만 전 절대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법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어디서든 다 싸워드릴게요. 하지만 제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요. 제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강함이 있었어요. 모성애가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때 재훈이가 들어왔어요. 급히 달려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재훈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넌 누구 편이야? 내 아내와 아이 편이야? 아니면 내 엄마 편이야? 재훈이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재훈아,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재훈이가 드디어 제 편을 들어준 거였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서 계시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좋아. 하지만 뭔가 잘못되면 내가 모른다. 네, 알겠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제 아이를 되찾은 거였어요. 집에 와서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바라봤어요. 일주일 사이에 조금 자란 것 같았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다신 엄마 곁을 떠나지 마, 알았지? 아기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작은 손을 뻗었어요. 그 작은 손을 잡는 순간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저를 더 강한 엄마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싸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재훈이도 진짜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웠고요. 물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한동안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손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였다는 걸요. 지금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기는 이제 6개월이 됐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제가 직접 키우고 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제법 엄마 노릇을 하고 있어요. 밤에 울어도 열이 나도 이유식을 안 먹어도 모든 게 소중하고 행복해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만약에 제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엄마가 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지켜내는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제 아이를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품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보면 그때의 싸움이 정말 가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 아이니까요.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요. 그것이 엄마의 첫 번째 임무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으니까요. 출산 후 시어머니가 아이를 빼앗아간 이야기.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실제로 겪어낸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게 과거가 되어 다행이에요. 현재는 행복한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이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맞아요.
그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